자, 그러면 유통경로 설계 기준, 설계 원리 받고 두 번째 기준 페이지 252쪽. 자, 보자.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이제. 이런 색깔을 바꿔볼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유통경로의 길이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경로 수준이란 말하고, 직접 유통경로, 간접 유통경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경로 수준, 레벨은 뭐냐? 도매상, 소매상 등과 같은 중간상의 종류, 이걸 말하고, 경로 수준의 수 또는 유통경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상 종류의 수. 중간상이 많아지면 유통 수준이, 경로 수준이 길어지잖아, 그지? 적으면은 경로 수준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직접 유통 경로, 중간상 없이 생산자가 직거래 하는 거지. 최종 구매 엔드 유저한테 바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 간접 유통 경로는 뭡니까? 중간상 이용해서 제품 판매하는 건데. 자, 봅시다. 유통 경로의 분류, 봐봐. 생산자, 소비자로 했잖아.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 중간상 없잖아. 이게 뭐, 이런 게 직접 유통 경로라고 그러고, 경로 수준 1대는 뭐라고 한다? 0티어라고 그래, 0티어. 예, 티어, 타이어, 티어, 층이란 말이야, 층. 뭐, 스트라타, 뭐 이런 건데, 그지? 우리가, 층화 표준, 그 있잖아. 확률 표본 추출 방식이나 층화 표본 추출 방법 할 때 층, 뭐, 스트라타라기도 하기도 하고, 티어라는 말을 씁니다. 타이어, 우리 타이어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타이어에 뭐가 있습니까? 타이어에 이런 줄무늬가 있잖아, 줄무늬가, 그지? 티어, 그런 거야, 층. 그래, 이쪽 층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층이 많아지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간접 유통은 당연히 중간상을 두는 건데, 중간상 중도메인 없고 바로 소매상 거치잖아, 생산업자가. 바로 소매상 잘 알아가지고 소매상 거쳐서 판매한다. 원티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더 씁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소매상을 거치는 거. 투티어라 그러고.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 거쳐가지고, 그다음 쓰리티어라 그러죠, 그지? 예. 도매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 많이 떼먹거든. 수수료를 많이 떼먹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결국 뭐 비용이 올라가. 그지?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가 길수록 통제가 어렵고 유통 비용이 증가된다. 그지? 소비자가 만약에 잘 만드는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 생산업자를 안다면, 그지? 예, 그 사람들 직접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커머스, 그지? 이런 위메프라든지 쿠팡에 들어가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업자가 가장 잘 만들까, 이거 찾는 거 중요하잖아, 그지? 귤 같은 것도 어떤 업자가 가장 신선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구매 후기를 보죠, 그지? 사람들 글 적어놓은 거 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특히 중요한 인증 마크, 인증이 있는가, 제대로 된 품질 마크가 있는가를 또 봐야 되고, 그지? 이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되면은 굳이 이런 중간 도매상 구입할 필요 없죠. 눈탱이 맞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요새 유통이 어려운 거야, 그지? 유통이 어렵다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지고, 그지? 예. 그만큼 온라인상이 발달해가지고, 예. 또 이 유통업자들 많이 어렵습니다. 뭐 500원 떼기, 심지어는 300원 떼기, 100원 떼기, 예. 건거히 먹고 사는 유통업자들 많습니다. 그지?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범위. 유통 경로의 범위. 자, 보자. 유통 경로의 범위. 자, 유통 경로의 범위. 아까 말했죠. 경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자,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취급하는 제품의 범위. 그지? 유통 경로.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취급하는 제품의 범위. 이게 커버리지. 그지? 도매상과 소매상이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가, 또는 아니면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함께 판매하도록 하는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유통 경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유통의 집중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책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죠, 그지? 집약적 유통이냐, 같은 말이 개방적 유통입니다. 그래, 또는 전속적 유통이냐, 독점적 유통이냐, 또는 선택적 유통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집약적 유통은 뭐냐, 개방적 유통은 뭐냐, 모든 도매상과 소매상이 자사 제품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도록 경로를 개방하는 전략입니다. 좋겠죠, 그지? 예, 그래서 장점은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고, 단점은 유통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통제력이 약하죠, 그지? 예, 특히 우리 과자, 음료수, 세제, 치약, 편의품,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집약적 유통, 개방적 유통이고, 그지? 그다음에 전속적 유통, 그지? 예, 익스클루시브 하잖아, 그지? 배타적이잖아, 배타적인 유통이잖아, 그지?
독점적 유통이라고 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합니다. 예. 중간상하게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죠. 특히 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뭐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갑각류 중에서 꽃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수산물 중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게 꽃게입니다. 죄송하다가 꽃게 다리가 떨어지면 소매상들이 물건 안 살라 그럽니다. 그지? 그리고 꽃게 안에서 우리가 뭐 수시력이 있어가지고 꽃게 안에 내장 상태를 갖다가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 자르기 전에는. 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꽃게의 특징을 잘 아는 중간상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하고만 뭐야 생산업자들이, 어선업자들이 예, 하려고 합니다. 그지? 이런 사람들이 잘 팔아주거든. 물건을. 그래서 장점은 유통점이 자사 제품 판매에 집중해가지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통제력이 강하다는 거 있고, 단점은 소비자들에게 노출 수준이 낮아가지고 매출 확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지? 맞죠? 그래서 이 자동차라든지 고급 의류라든지 고급 가방 이런 전문품을 판매할 때 그래서 특약점이나 대리점 형태로 판매하죠. 그지? 그치?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 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간상들에게 자사 제품의 유통을 맡기는 전략입니다. 그지? 그래서 장점은 적은 유통 비용으로 판매 성과를 높이고 중간상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중간상이 다른 회사의 제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캐주얼이라든지 운동화 이런 건 대부분 선매품이잖아. 물건 다 보고 고르잖아. 그래서 특히 이 생산자하고 중간상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통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통 시스템. 자, 유통 시스템 페이지 255쪽. 다른 말로 유통 계열화 이런 말 쓰는데 유통 경로가 운영되는 시스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예. 예,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선택하는, 즉 하나의 계열 형태로 유지를 할까?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할까? 아니면 서로 뭡니까? 협력하는 관계를 할까? 따로따로 뭡니까? 독립된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우리가 달리 하는데 특히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수직적 마케팅이냐? 예. 이 수직적 마케팅이니까 하나의 계열 안에 모두가 다 하나의 기업이 다 이걸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평이 아니고 수직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수직이지만 생산, 가공, 그지? 유통, 판매 이런 게 있잖아. 다 뭡니까? 일괄적으로 다 처리되는 시스템이 수직적 마케팅이고 수평적으로 뭡니까? 평등하죠, 그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겠지. 아니면 수직과 수평을 다 유지하는 이렇게 복수 경로 마케팅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라고 하는데 Vertical Marke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흐르는 물류 흐름을 수직적 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방법에 따라 가지고 기업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 기업형 VMS는 뭐냐? 생산, 도매, 소매상을 하나의 기업 조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다 자기가 다 책임지는 기업이 다 관리하는 거지, 그지? 특징은 어떻습니까? 생산하고 유통이 하나의 공동 소유권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통제력이 가장 높고 상호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다 합니다. 그지? 그래서 당연히 전방하고 후방을 다 통합하죠, 그지? 자, 당연히 이 단계 라인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다 관리하고 있고 또는 피드백 할 때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지? 예, 다 하고 있고 이 전방 통합은 어떤 거냐? 당연히 생산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다 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우위가 있는 거지, 그지? 예, 생산자, 즉 대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유통업체와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 기업이 갖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후방 통합은 뭡니까? 도매상과 소매상이, 그지? 도매상과 소매상이 생산자를 계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물건을 잘 팔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통업체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자, 생산자를 갖다가 조종하죠, 통합하죠, 그지? 예, 유통업체가 좌지우지합니다, 그지? 됐고 요새는 이제 유통업체가 진짜 좌지우지하죠, 그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형 VMS, 그지?
자, 생산자, 도매사, 소매사 각기 독립된 회사입니다. 독립된 회사고 계약 체계를 해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그지? 체인점, 협동점 이런 게 되는 거고 특히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 예잖아, 그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으면, 그지? 상호 어떻습니까? 상표라든지 상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용권 각종 지원과 통제를 하죠. 뭐 재료, 원료, 그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음식 조리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사가 뿌리면 가르쳐 주면 노하우를 전수하면은 일정한 대가를 갖다가 줘야 되겠지, 그지? 예, 가맹비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장점은 어떻습니까? 가맹점은 별도의 광고 없이 가맹기업의 브랜드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그 영업적인 노하우를 갖다가 전수받죠. 그렇지만 소비자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지? 단점은 뭡니까? 가맹점은 본사에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분이라든지 인테리어를 갖다가 강요받는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서 원료를 받는다든지, 그지?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지?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독점 기업이 만약에 가격 인상해버리면 폐해를 받을 수 있죠, 그지? 관리형 BMS입니다. 생산, 도매, 소매상이 공동 소유권, 그지? 또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 씨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지역에 뭐 맥주 축제 하잖아, 그지? 그러면 지역의 사람들하고 뭐 자기가 강압적으로 뭐 해라 저 해라 할 수 없지. 협력 체계 구축하는 거죠, 그지? 잘 서로 간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서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규모의 힘이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협조가 진행됩니다, 그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따라가겠지, 그지? 그래서 경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지명도 높은 제조업자하고 중간상들, 이 중간상들이 지원하고 협조하죠. 그래서 제품 진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판촉 활동도 해줍니다. 윈윈 되는 거지. 그 지역 상인들하고 백종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 체결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그런 축제를 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되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전국 지위를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지? 맞죠? 인건비가 덜 들 거 아니야, 그지? 중간상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자, 동일한 단계에 있는 유통 경로의 기업들이 결합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업을 갖다 같이 설립한다든지 MOU 체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상표, 공동구매, 그 다음에 공동광고, 물류, 판매, 공생하죠, 공생. 요새 이게 좀 트렌드잖아, 그지? 그 다음에 경쟁사하고 또 비경쟁사들이 협력하죠. 거대 기업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협력하죠, 그지? MOU 생각하면 돼, 그지? 서비스 제공하죠. 자, 됐고. 복수 경로 유통 시스템이죠. 두 개 이상의 마케팅 경로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생산자가 직영점을 운영도 하고 도매상, 소매상도 활용하고, 그지? 직접 유통 경로도 이용하고 간접 유통 경로도 이용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상향 유통 시스템을 하죠.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거야, 그지? 근데 관리 비용이 좀 증가되겠지, 그지? 또한 어떻습니까? 세분 시장에 따라 가지고 상향 유통 시스템도 적용하고 당연히 타겟 마켓 하겠죠, 그지? 최적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겠죠. 대세도 대세. 오늘날 이거 가지고 해야지 살아남죠, 그지? 이게 대세지, 그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IT 기술 이런 게 당연히 뭐 이 발전되다 보니까 다양한 유통 경로가 제공된단 말이야, 그지? 옛날에는 뭐 인터넷만 하다가 이메일,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모바일, 특히 라이브 커머스,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 경로 마케팅 시스템을 뭐라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교잡, 교종, 짬뽕, 그지? 짬뽕 마케팅 시스템 또는 다중 경로 유통 시스템이라고 하잖아, 그지? 장점 어떻습니까? 고객들한테 다양한 판매 경로를 제공하죠.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표적 고객들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관리 비용. 당연히 비용 증대됩니다, 그지? 고객 확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경로 갈등하죠. 서로 피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체. 자, 그래서 보자. 우리가 보면 이제 복수 경로 시스템인데 이거 유사한 게 크로스 채널 마케팅 시스템, 옴니 채널 마케팅 시스템이 있는데 복수 경로 그다음에 다 각각이 어떻습니까?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복수 경로는 채널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연결이 잘 안 돼, 링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 크로스 채널 어떻습니까? 채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고객 행동 분석해 가지고 예측해서 다른 채널에서 활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옴니 채널은 2개 이상을 더 훨씬 많은 얘들보다 훨씬 많은 채널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여러 채널을 갖다가 아주 하나처럼 통합 운영합니다. 그지? 그래 될 수가 있고요. 자, 나중에 이거는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